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현우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뇌출혈이 단순히 고혈압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혈압만 잘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혈압 수치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평범한 음식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뇌출혈은 정말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몸이 보내온 신호들을 우리가 놓쳤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멀쩡한지, 왜 어떤 사람은 50대에 갑자기 쓰러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예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혹시 가족 중에 뇌출혈로 고생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아직 수련이었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년간 뇌출혈 환자를 치료해온 박영호 67세님이 계셨어요. 정말 존경받는 의사셨죠. 누구보다도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운동하시고 혈압약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도 항상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술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서 검사해보니 뇌출혈이었어요. 모든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혈압도 140 이하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원인을 찾아보니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박 선생님은 환자들 치료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셨던 거예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단 음식을 찾으셨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선생님은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와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재활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후에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왼손으로 글씨를 쓰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박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뇌출혈은 단순히 혈압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뇌출혈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뇌출혈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5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6가지입니다. 아침을 굶거나 단순 탄수화물로만 때우는 습관이 혈관벽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을 거르는 사람의 뇌출혈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2.3배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김순자 72세님은 평생 아침에 식빵 한 조각과 커피로만 식사를 하셨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매일 반복하셨죠. 65세에 작은 뇌출혈이 생겼는데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아침에 달걀과 견과류, 채소를 꼭 드신대요.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달걀 하나,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채소 몇 종류면 충분해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절대 아침을 굶거나 단 음식만으로 때우지 마세요. 이게 혈관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며 오래 있거나 변비로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혈압을 순간적으로 급상승시켜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전체의 15%를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 차이까지 더해져서 더 위험하고요. 이철민 69세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30분씩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우셨대요. 어느 날 아침에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지금은 화장실에서 5분 이내로만 계시고 스마트폰도 절대 가져가지 않으신다고 해요. 화장실에서는 5분 이내로 볼일만 보고 나오세요. 스마트폰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변비가 있으시면 미리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서 해결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화장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시고 급하게 일어서지 마세요. 술이나 담배, 과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습관이 오히려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줘요. 국립암센터와 서울아산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10년 장기 추적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사람들의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나왔어요. 박성호 64세님은 퇴직 후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고 하셨어요.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혈관은 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있었어요. 62세에 작은 뇌출혈이 있었고 그 후에야 금주하셨어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을 하시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심호흡,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해소하세요. 음악 듣기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술, 담배, 폭식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혈관에 독이 돼요. 잠들기 전 3시간 이내에 식사하거나 밤늦게 자는 습관이 혈관 회복을 방해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 연구 결과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1.8배 높았어요. 특히 밤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졌고요. 최영미 58세님은 평생 밤 2시에 자는 올빼미족이셨어요. 저녁 늦게 야식도 자주 드시고요. 55세부터 두통이 자주 왔는데 검사해보니 작은 혈관들이 약해져 있었어요. 수면 패턴을 바꾸신 후에는 두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밤 10시 30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고 해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보다 책을 읽으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깊어지지 않으니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 벽의 압력이 높아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들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40% 높았어요. 정기석 71세님은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적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하루에 컵으로 3-4잔 정도만 드시고 계셨죠. 혈액 검사에서 혈액 점도가 높게 나왔고 의사 권유로 물 섭취량을 늘리신 후 수치가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은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드신다고 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마다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정량을 정하세요. 평소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위험해요.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시작한 경우 첫 3개월 내 뇌혈관 사고 위험이 5배 증가했다고 해요. 김대수 66세님은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첫날부터 2시간짜리 코스에 도전하셨는데
내려오는 길에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걸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가벼운 등산을 하신다고 해요. 운동은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10분 산책, 둘째 주에는 15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위험들을 막아주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식탁위 해결책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의 염증을 직접 제거해줘요. 하루 한 줌만 먹어도 혈관 나이가 5살은 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12주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의 혈관 탄력이 20% 개선됐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으니 하루 50-60개 정도가 적당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세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돼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혈관 벽에 붙은 기름 찌꺼기를 직접 녹여내요. 천연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에서 6개월간 연구한 결과 매일 레몬즙을 마신 그룹의 혈관 청정도가 30% 향상됐다고 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치아 건강을 위해 빨대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레몬 반 개를 200ml 물에 짜서 아침에 드세요. 껍질을 조금 갈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껍질에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석류는 과일 중에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아요. 특히 씨앗 부분에 혈관 보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석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관 노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씨앗까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그냥 씨앗까지 씹어서 드세요. 씨앗이 딱딱하다고 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좋은 성분은 씨앗에 더 많아요. 호두, 아몬드, 땅콩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혈관 벽을 보호하고 탄력을 높여줘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년간 장기 추적한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하루 한 줌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기름에 볶은 것보다 생것이나 물에 불린 것이 좋아요. 아침에 우유나 두유에 곱게 갈아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조금씩 드세요.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많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번갈아 드시면 더 좋아요.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탄력을 높여줘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먹은 사람들의 뇌출혈 위험도가 50% 감소했다고 해요. 회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게 좋고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생선이 싫으시면 오메가3 영양제로 대신하셔도 돼요. 단 혈액 응고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진이 12주간 실험한 결과 마늘을 꾸준히 먹은 그룹의 혈압이 평균 10mmHg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은 으깨서 10분 정도 놔둔 후에 조리하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생성돼요.
양파는 날로 드셔도 좋고 조리해서 드셔도 좋아요. 매일 마늘 2-3쪽,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녹차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늦춰주고 염증을 줄여줘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일본 시즈오카 대학교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녹차를 마신 사람들의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25% 낮았다고 해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시고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식후 30분 후에 미지근하게 우려서 드세요. 너무 뜨겁게 드시면 오히려 식도에 좋지 않아요. 티백보다는 입차로 우려 드시면 성분이 더 많이 우러나와요. 이렇게 7가지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이 확실히 좋아져요. 이제 이런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뇌출혈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혈압만 조절하면 된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유전이니까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서 물 마시기, 올바른 운동, 그리고 뇌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죠. 만약 지금까지 잘못 관리하셨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혈관 벽이 점점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터질 수 있어요. 한번 터지면 뇌세포가 죽어서 되돌릴 수 없거든요. 언어장애, 운동장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80세가 되어도 머리가 맑고 걸음걸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할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고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져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죠.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레몬 반 개를 물 200ml에 짜서 드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첫 번째 방패막이가 될 거예요. 제가 2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하나예요. 뇌출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죠. 다만 조기에 그리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위험을 80%는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 저는 뇌혈관 건강에 관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출혈 전조 증상 7가지와 응급처치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알고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챙겨서 보세요. 박영호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레몬즙을 드시면서 왼손으로 진료 기록을 쓰고 계세요. 비록 오른손은 불편하지만 그분은 이제야 진짜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댓글로 약속해보세요. 오늘부터 레몬즙을 마시겠습니다. 오늘부터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글로 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은 10배 높아집니다. 그 작은 약속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거예요.